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2월 23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는데요. 전일 제가 이제 그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한 시황을 이제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국내 시장 분석하고 위클리 만기 파동, 그다음에 3월물 옵션으로 보는 시장 방향과 합성 포지션, 3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회원 분들은 이미 카페에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을 해서 녹화가 끝났어요. 약 한 1시간 정도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회원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유튜브 회원분들하고 준회원분들은 이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자리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이게 전날 이미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시황을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빠졌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단기 이벤트 매매보다 금리, 달러, 관세 강도 세 지표를 추적을 해서 관세 뉴스는 순간적 랠리 급락, 그러니까 급등 급락을 만들지만 중기 성과는 결국 장기 금리와 달러에 있다. 그리고 실제 적용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상승한다 하락한다 못 박지 마시고 면밀하게 월요일날 미국 시장을 다시 보면 됩니다.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발표하고 나서 주말 사이에 희석이 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갭 상승에서 갭을 다 메꿔버리는 형태가 나오면 이제 좀 조정이 빌미가 돼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시장에 물어보면 돼요. 이게 전문가든 누구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아침에 1시간만 참으면 다 나옵니다. 그걸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봤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또 공통된 부분 시나리오 3단계,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122조, 232조, 301조 이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미리 해 놓으시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무효화가 나왔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그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강도 높은 관세를 매기는 카드를 만약에 쥔다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한 장세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승복을 한다면은 좀 나을 수도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은 좀 시끄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안정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70%를 향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유가가 오르는 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기술적 분석, 지금 뭐 4개월째 분석을 하는데 계속 행보죠. 제가 여기 엄청 싸운다겠죠. 갈림길에서. 버블로 한번 갔다가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을 보일 것이냐. 그렇죠? 1, 2, 3, 4, 5. 여기 딱
그래서 버블 갔다가 5-1, 2, 3, 4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일 것이냐, 그냥 보일 것이냐, 갈림길이다, 미국은. 지금 주봉으로 봐도 그런 파동이죠. 여기서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냥 받을 것이냐. 지금 갈림길에 고민을 하고 있다. S&P 보면,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이탈한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깃발형의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탈한 모습이다. 불확실성 해소하면은 급등. 만약에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하면은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겠죠. 그렇지 않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양봉을 어떻게 돼요? 뭐 십자 파동이 되든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 파동이 될 것이다. 속단하지 말자. 관세 무효화죠. 무효화는 새로운 트럼프 강경 카드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동향 점검. 환율 엔화 지금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원화도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드디어 90만 원대를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을 했죠. 여기는 돌파를 했다가 종가는 거의 밑에서 끝나는 그런 파동이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추세선 상단은 99만 5천 원.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분석한 평균은 109만 9천 원. 이제 110만 원 선까지 평균 목표치가 된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추세선을 다 돌파를 하고 위로 얼마만큼 갈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20만 2천 원, 20만 8천 원, 21만 2천 원, 21만 7천 원, 그 다음에 최고 목표 24만 원까지 목표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 밑꼬리 달고 이게 올라간 게 벌써 100%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찍었어요, 밑에. 그렇죠? 조정파동. 그래서 20만원 초반부터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영향 분석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19만 7천 원, 하이닉스가 110만 원대까지 가면 577, 여기 이제 이미 다 돌파가 됐죠. 5,800포인트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상승 시나리오 삼성전자 25만 원, 하이닉스 125만 원까지 가면 두 종목 단독으로만 해도 6,200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 삼성전자 28만 8천 원, 하이닉스 150만 원 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6,700선까지 두 종목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기타 종목이 한 5% 이제 상승을 하면 이번 파동이 5,957포인트.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하면 바로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랬죠? 선물지수로 야간에 지금 87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5,930포인트의 시초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죠. 야간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치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추가 반등하는 것은 정회원분들 나중에 매일같이 드릴게요. 참고를 하시고, 코스피 시장 분석할 수 있는 뭐 이게 다 없어요 이제. 그렇죠? 1대1 파동까지 다 돌파를 해서 5,540포인트도 돌파하고 위로 다 돌파를 했어. 과연 이번 주에 10개월 단위로 상승해서 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파동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고요.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6개월 상승 파동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16 대등 수치가 있죠. 지금은 여기 10개월 제가 대등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끝난다면 조정을 보인다기도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파동으로 16개월 파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약간 뭐 눌림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뭐 6,500선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미 분석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돌파를 했고, 지금 데드 67, 67, 67, 67에 여기 44주 제가 조정 파동을 얘기했는데 한 주 음봉 나고 그냥 바로 양봉 나고 또 도망갔어요. 이렇게 되면 44주가 아니고 67주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올라갔다가 뭐 눌림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5천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67주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9주 조정 파동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5,773포인트 2.7배를 돌파를 했고, 내일 5,935포인트 대세 상승 파동 2.6배 880선 선물 도전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5,950포인트 내외까지 상승한다고 지난번에 이런 가정하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855는 가볍게 이제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 19만 7천원대, 하이닉스 이제 100만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880 여기에 기타 업종이 5% 평균으로 상승을 하면 880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를 월요일날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5일선 눌림 파동으로 다시 매수를 잡고, 위에서는 단기적으로 숏으로 공략하는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이 여기에 이루어질 텐데요. 877 월요일날 중심값은 855선에 있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C쪽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양봉 나더라도 이런 양봉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위로 돌파했다가 C쪽과가 저항이 되는 순간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분도 지금 중심선이 844선에 있어요. 갭상승이 이곳에 있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눌림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갭을 메꿀 것인지, 아니면 추가 십자, 양봉 십자,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건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시장 1시간 만에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분 파동의 중심값이 830에 있어요. 지금 10포인트 단위로 계속 60분은 지금 800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0하고 갭상승이 877이면은 무려 이격도가 70이에요. 70. 70은 완전 과열권이에요. 과열권. 여기서 만약에 10포인트만 더 오면 이제 완전 초과열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격도로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카이사르 기준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0분으로 보게 되면 120분은 이 중심값이 여기 있어요. 784. 그리고 지금 밴드 파동으로 1, 2, 3, 4 상단이 877.50이에요. 여기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900선까지 가능한 그런 구간인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상승이 약간의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0분으로 지금 1대1 요 파동의 1대1 파동으로 맥심을 찍으면 922포인트,
반파동이 872포인트. 그래서 갭상승을 해서 877선을 갭상승한 시초가로 보고 872선이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892선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되지만 872선이 깨지면 아랫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872선이 갭상승한 다음에 매우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0분은 지금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데도 계속 갑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돼서 제가 약간 눌림 조정을 생각을 했는데 감싸버렸어요.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버려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항상 카이사른 얘기죠. 이 음봉을 신고가에서 딱 고점을 돌파하면 무조건 컷주라고 했어요. 무조건 컷. 아무리 기술적으로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든 어쨌든 고점을 돌파하면 무조건 컷이다. 그 다음에 상방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아셨죠? 무조건 컷 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조금 생각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컷 주고 도망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봉 파동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 주봉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격이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더 가서 급락으로 할 거냐, 행보로 보일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 되겠고, 갭이 주봉으로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주봉 월요일날 또 갭상하면 3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실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월봉 파동 목표치 여기요 5,950선 월요일날 도달이 됩니다. 이게 거의 육전선 마지막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5,950선 돌파하면 선물로는 어디냐? 여기 943. 네, 943. 초급등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리오 전략을 위에서 이제 쭉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크로로 가서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관세,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됐는데, 과연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일단은 호재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야간 시장이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소리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 관세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 법 자체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지, 부과 자체에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법으로 관세를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22조, 301조 이런 추가적인 조항을 내세워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한다면은 지금 관세 정책이 크게 후퇴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캔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과연 1, 2, 3, 4가 나올 확률, 제가 이제 정회원들은 약 한 40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양봉이 날 확률과 이 음봉이 날 확률, 여러 가지 경우수를, 그리고 갭에 대한 것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시나리오를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6번이냐에 따라서 어디가 돌파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 어디가 이탈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캔들을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분들은 카페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물 합성 포지션은 지금 상단은 880선. 지금 880선 내가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5,900 한 50선 대거든요. 885선이 지금 이제 요 6,000선 대. 그러니까 선도 세력들은 지금 5,950에서 6,000선을 상단으로 지금 방어벽을 쌓았다. 그래서 880선 이상부터는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다. 선도 세력들이 여기 방어막을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물 각 주체별 합성 포지션이 지금 엉망이 지금 보니까 금요일날 끝나고 보니까 없어요. 개인 양매수, 외곽 양매수, 금융투자도 양매수,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은 지금 800선 아래, 그 다음에 양매도 세력은 870선으로 방어선을 했는데 지금 야간 시간에 877선까지 갔죠. 과연 이 자리를 막아서 870선을 끌어내릴 지금 세력은 양매도 세력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외인은 지금 계속 올라가도 수익이니까. 그래서 외인하고 양매도 세력하고 월요일날 전투를 치열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다. 880선 이상으로 외국인은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양매도 세력은 방어를 해서 870선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월요일날 위클리 뿐만 아니고 3월물도 지금 격전의 장이다. 그래서 880선을 저항을 해서 음봉으로 내려올 거냐, 점령을 해서 다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될 거냐, 그 화탕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금요일날 급등 파동에 의해서 83까지 올라갔어요. 83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변동성이 축소가 된다면은 엄청난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시고 풀이가 좀 감소됐을 때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이가 너무 높아요. 83에서 지난번에 50까지 한번 떨어지면서 양쪽에 이틀에 걸쳐서 50% 외가격 왕창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격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위클리 옵션도 너무 외가격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있는 한 1.5, 2.5 가격을 좀 대응을 하고, 0.5, 0.23 이런 거 너무 투기성 그 외가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격이나 등가격 위주로 옵션을 트레이딩 하는 것이 이 변동성 높을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만기 파동은 지금 만기가 이미 877로 야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선두 세력들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다 돌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등 파동은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이게 870선까지도 이렇게 열어놓은 경우가 많고 877선까지도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862.5 합성 포지션 몽땅 손실이 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두 세력들 870도 다 손실이 돼요. 그래서 877에서 만약에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877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낮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최소한 한 번은 870대를 들어왔다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급진 파동이 나온다면 이 출렁이는 위에서 박스장을 한참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갔다가 한 번은 870
갭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상방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갭상승으로 벗어나게 되면 오전장은 만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만기를 생각하지 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하다가 제가 11시나 12시에 세력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 만기 구축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이제 풋매도를 강화를 시킨다든지 외과 콜을 때린다든지 해서 강화를 시킨 다음에 오전에 새로운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 구간으로 설정했을 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정회원분들은 제가 수시로 이제 디스코드로 전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회원이나 준회원분들은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을 때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 만약에 급등 파동이 나오면 시초가를 지지하는지 확인했다가 매수를 하시든가 만약에도 팍 밀었는데 시초가를 돌파를 못했을 때 하방으로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갭이 지금 40이죠. 그리고 주봉으로도 지금 세 번째 갭으로 뜨는 월요일 장이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 갭 상승은 엄청난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주 조금 박스에서 위에서 십자로 막 버티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잡히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작은 박스에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10시 반이나 11시에 상방으로 쫙 끌고 올라가든지 하방으로 밀리기 막 시작하는 파동이 나올 거고 아침에 빠르게 밀리면 매수 관점, 빠르게 올리면 매도 관점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옵션이 야간 시장이 양합이 보니까 야간 시장이요. 정회원분들은 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야간 양합이 10일 조금 넘는데 아주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매매가 프리시장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정회원분들은 카페에다가 아침에 아닙니다.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1시간 정도 녹화해서 시나리오 전략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